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방직 목표로 하시는 공무원 수험생분들이 영어 점수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의 상담을 해보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관련돼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좀 다뤄볼게요. 우선은 수험생분들이 영어 점수가 잘 안 나온다고 했을 때 잘 생각해야 하는 점이 본인의 단계별 연습이 제대로 되었는지, 약점 체크가 제대로 되었는지, 복습과 암기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상담을 많이 해보잖아요. 대다수가 제대로 단계별 연습이 제대로 안 되셨고, 복습도 안 되어 있고, 암기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면 계속 무언가 남들이 이 강의 좋다, 뭐 이러한 모여서 좋다 해서 계속 교재 늘리기만 급급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자신이 직접 풀어볼 수 있는 수준에서 틀려보고 약점을 보완하고 단계별로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고점이 나올 수 있는데, 갑자기 점수가 안 나온 상황에서 암기도 안 돼 있고 약점 체크도 안 돼 있고, 그런데 남들이 뭐 하품어서 좋다니까 뭐 하품어서 풀려고 하던가, 남들이 막 독해 무슨 제 막 좋다고 하니까 갑자기 또 어려운 교재 막 넘어가려고 하던가, 계속 넘어가면서 점수가 안 나고 불안하니까 본인이 풀어보는 게 아니라 계속 인강을 들으려고 해요. 이게 이제 영어의 문제점의 시작입니다. 계속 주구장창 강의 듣고 넘어가기만 하는 거예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게, 영어는요 단계별 연습과 기출까지만 제대로 하시면 여러분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고득점이 가능해요. 그런데 많은 수험생들에서 상담을 해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 복습이 안 되어 있어요. 계속 과정만 넘어갑니다. 강사님들도 계속 OT에서 계속 홍보를 합니다. 이 과정 들었으면 다음 과정은 학생들이 다들 추천하는데 이거 무조건 꼭 들어라. 다른 교재 강사님 거 봐도 상관없는데 이것만은 내 강의에서 꼭 들어라 해서 강사님들의 1년 동안 과정을 싹 다 늘어났기 때문에 그걸 다 듣게 되는 순간 여러분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계속 강의만 듣게 된다는 거죠. 뭐 축구를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막 호나우두나 메시가 막 축구하는 모습 앞만 봐도 축구 못합니다. 직접 차봐야죠, 공을. 그래서 여러분 단계에 맞는 과정을 공부하세요. 강의는 그만 들으세요. 상담을 해보니까 너무 많은 강의 다 들었어요. 이 선생님 이거 듣고 저거 듣고 저거 듣고. 그럼 문제는 뭐냐면 정작 복습과 자신이 풀어본 내용이 많지도 않고,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뭐가 약한지를 몰라요. 독해 해석을 시켜보면은 해석을 못하고 감으로 독해를 하고 내용 파악이 안 되고 독해 전략, 독해 원리, 리딩 스킬 모르고, 근데 또 어려운 강의 듣고 있어요. 물론 합격생 분들이나 시중에 이 선생님 이거 강의 유명하대 라고 하면서 듣다 보면은 영어 점수가 잘 안 나오니까 불안하니까 강의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여러분, 영어라는 과목이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어서 합격할 수 있다고 하면은 누가 영어를 과연 못할까요? 대다수가 다 풀패스 1년 과정에 다 있는데. 근데 대다수가 영어 점수가 안 돼서 떨어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회독과 복습과 약점 체크가 전혀 안 돼 있고 너무 지나치게 공포 마케팅에서 어려운 과정을 다들 공부하려고 합니다. 강사님들이 어려운 과정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는 기출도 충분히 어려워요. 그리고 기출 이전에 단계별 연습부터. 수험생들에 계속 상담을 해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영어가 여러분들이 강의를 많이 안 들어서 점수가 안 나온 게 아니에요. 복습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론 암기가 안 되어 있어요. 단원별 문제 적용 연습이 안 되어 있어요. 문법 문제를 풀 때 문법 문제를 많이 틀리시는 분들은 보통 이론이 암기가 안 되어 있다. 두 번째, 단원별 적용 연습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이 두 개가 가장 큽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은
나 랜덤 문제 많이 안 풀어서 안 되는구나. 그럼 또 하프부터 풀어야겠다. 뭐 유명한 몇 페이지 풀어야겠다. 다시 또 랜덤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영어 문법은요, 기출을 분석해 보면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법 못 푸는 이유는 암기가 안 되어 있고, 문제를 풀고 나서 출제 포인트 진짜 적어 보셔야 돼요. 적어 봐야지 내 머릿속에 그나마 이론과 정리가 남습니다. 그걸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되는데, 근데 수험생들이 보통 단원별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선생님, 문법 다 보이는데 이거 답이 뻔히 보이는데요? 그거를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는 게 아니죠. 단원별로 모아져 있으니까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거지. 근데 과연 암기는 되어 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암기는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랜덤 문제를 접근하려고 해요. 그럼 당연히 우선순위가 단원별인데,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과목도 기출을 어느 정도 해석하고 나서 먼저 단원별 진도별 문제집부터 푸는 거지, 전부 동형 푸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법은 이론 좀 암기하고 단원별 문제를 풀고서 출제 포인트를 직접 적어보세요. 독해가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 어려운 교재들을 너무 많이 푸는 것 같아요. 강사님들 계속 어려운 교재 본인 강의를 팔기해서 막 계속 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려운 지문은 기출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계속 기출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강사님들은 기출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을 해요. 똑같은 지문 안 나온다고. 제가 어제 라이브 상대에서도 다뤘는데, 저는 생각이 많이 다른 게, 우리가 기출 독해 지문을 보는 게 똑같은 지문을 풀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국어를 예를 들자면, 국어에서도 비문학과 문학이 있는데, 우리가 비문학과 문학을, 특히 기출 작품을 본다고 했을 때 똑같은 지문을 풀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죠.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도 해야 되고, 매력적인 오답을 피하는 연습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각 작품의 포인트도 알아야 되고요.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하고 나서 실제 시험장 갔을 때 새로운 지문이 나왔을 때 적용하는 거죠. 그런데 대다수의 강사님들이 기출 독해는 중요하지 않다. 똑같은 지문은 안 나오기 때문에 시험의 본질을 잘 모른다는 거죠. 똑같은 독해 지문을 안 나온다고 독해의 양을 무턱대고 양치로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구성된 독해 지문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죠. 효율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양치기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독해를 풀 때는 풀고 나서 여러분들이 답의 근거를 지문 안에서 체크를 해야 돼요. 제가 리딩 스킬 수업 강의를 하면서 우리 공무원 시험은 답의 근거가 다 지문 안에 있습니다. 재진술 되기도 하고 답의 근거가 잘 안 나온다 하더라도 글의 전개나 반복을 통해서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력적인 오답을 만드는 방법은 뭘까요? 단순해요. 보기양을, 우리가 생각하는 보기양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를 하나하나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의 패턴은 이렇게 오답을 만들고, 정답은 어렵더라도 다음 새로운 문제 풀었을 때는 이렇게 접근해야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분석해야 되는 거죠. 그게 독해 원리, 독해 전략, 리딩 스킬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해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공무원 선수도 잊지 말할 것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해석이 아니에요. 완벽한 해석은 강사님들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5과목을 100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완벽한 해석을 합니까? 그게 아니라 완벽한 해석은 못한다 하더라도 답의 근거를 계속 여러분들이 체크하면서 내용을 의식하면서 풀어야죠. 우리 보통 리딩 컴프리션이라고 하잖아요. 단순히 독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 파악, 예측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글쓴이, 화자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 키워드 계속 표시를 하는 거죠.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주어진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내용은 산으로 갑니다. 내용이 왜곡이 돼요. 감으로 독해를 하게 돼요. 그리고 매력적 오답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반드시 독해 노트를 만드셔가지고 추후에 하루에 15분씩이라도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세요. 그걸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시험장 갔을 때 또 비슷한 문장 구조가 나오면 해석 못 하거든요. 그럼 그때는 아예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리고 독해 실력을 가장 빨리 올리는 방법은요,
어려운 교재를 푸는 게 아니라 좋은 교재로 쉬운 지문으로 다양한 유형을 직접 풀어보세요. 그리고 어휘가 중요합니다. 독해용 어휘들. 독해용 어휘들은 여러분들의 어휘 교재에 있는 어휘들이 아니에요. 기출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계속 말했죠. 영어 독해는 기출 중요하다고. 왜? 독해용 어휘는 계속 쓰입니다. 독해 지문을 보시면서 모르는 독해용 어휘들을 어휘 노트에 정리해 주세요. 어휘 노트 앞부분에는 기출의 어휘 생활 영어에서 모르는 부분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뒷부분부터는 모르는 독해용 어휘들을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자투시에 보는 거죠. 영어는요, 어휘로 시작해서 어휘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지방지 시험 때까지 많은 선생님들이 영어 때문에 아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과연 강의를 많이 안 들어서 영어를 못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강의는 너무 많아요. 그거 다 들으면 안 돼요. 단계에 맞게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고 야초 체크를 해주세요. 단, 틀리는 거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틀릴 수밖에 없어요. 영어 강사로서는 기출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기출을 분석해보면 전당률이 정해져 있어요. 많이 틀리는 데는 계속 많이 틀립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그냥 틀린 거 감안하세요. 우리는 어차피 시험장 가서 그날만 잘하면 돼요. 대신에 보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재를 늘리지 마세요. 있는 교재를 잘 활용하세요. 너무 어려운 교재를 보지 마세요. 남들이 한다고 하지 마세요.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영어 공부를 할 때는 우선순위 둬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주세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영어 점수는 계속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영어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고요. 여러분 차근차근 집중해서 공부하셔가지고 반드시 약점 체크하시고 영어 실력 향상하기를 응원합니다. 남은 시간도 열공하세요.